2018년 4월 23일 저녁, 미국 델라웨어의 한 레스토랑. 마크는 일주일 후 제출할 이혼 서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아내 제네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 뒤,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내 제네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짜증났지만 오늘 드디어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마크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잠시 뒤 마크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습니다. By Mark. 마크의 아내 제네어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마크는 재빨리 자신의 연인 메르디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메르디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자신의 아내 제네어 역시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연인, 이혼,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이들 세 사람은 과연 무슨 사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은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 여름, 18살의 마크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는 16살의 제네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갈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제네어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환한 미소, 푸른 눈동자, 시선을 사로잡는 금발의 소녀에게 그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 무렵 그들은 쇼 합창단에서도 함께 활동하지만 소심한 마크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4년 뒤, 마크는 한 쇼핑몰에서 제네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크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런 그가 답답했던 제네어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데이트 신청은 대체 언제 할 거야? 제네어는 마크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열정적이었죠.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마크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제네어의 모습에 더욱 빠져듭니다. 두 사람은 반대의 매력을 가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93년 10월 23일, 3년간의 교제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합니다. 당시 마크는 25살이었고 제네어는 23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대신 강아지를 기르기로 합니다.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집중했고 여행이나 하이킹을 함께 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함께할 것만 같았습니다. 2008년, 많은 커플들이 그렇듯 마크와 제네어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제네어 때문에 그녀에 대한 불만이 마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들 관계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직장을 잃은 마크와 제네어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두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마크는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의 제네어를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 11월, 마크와 제네어가 결혼한 지 18년이 흘렀습니다. 마크와 제네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이사해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다 보니 왠지 신혼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죠. 마크에 따르면 이때가 두 사람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크와 제네어 두 사람은 모두 마케팅 관련 일을 했는데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마크와 달리 2017년 46세가 된 제네어는 다시 직장을 잃고 맙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지원하며 노력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던 제네어였지만 직장을 잃은 후로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에 빠져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곳에서 기회를 찾기로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동차로 9시간 거리에 있는 델라웨어주로 이사하기로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한 결정이었지만 이 순간 이들의 결정은 관계의 종말을 가져오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마침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마크는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상사 메르디스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좋은 조건 때문에 우선 면접 일정을 잡고 혼자 면접을 보러 델라웨어로 떠납니다. 면접 시작 5분 만에 마크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우려와는 달리 15살이나 어린 상사 메르디스는 굉장히 성숙했으며 열정적이고 의욕적이었고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수긍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마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함께 일하자는 메르디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마크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업 소식을 아내 제네어에게 알리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쁨에 매우 들떴습니다. 마크와 그의 아내 제네어는 지금 살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집을 임대하기로 합니다. 당분간 제네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남아 집을 정리하기로 하고 마크 혼자 먼저 델라웨어로 떠나죠. 홀로 남은 제네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생활을 정리하며 계속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2017년 11월 혼자 델라웨어로 온 마크는 자연스레 메르디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잔하자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메르디스 역시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잃은 아픔, 결혼 생활 등 메르디스와 많은 점들을 공유하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급기야 잠자리를 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마크는 처음에는 메르디스와의 관계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아내 제네어와 달리 자신을 멋지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메르디스에게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메르디스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진지한 관계가 됩니다. 2017년 12월 마크가 혼자 델라웨어로 온 지 45일 후 제네어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너무 보고 싶었던 남편 마크의 곁으로 옵니다. 비록 낯선 도시였지만 남편 마크와 함께 있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른 마크의 행동에서 직감적으로 마크가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크는 예전처럼 살갑지도 않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상사인 메르디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녀에 대해 말하는 마크의 말투와 표정에서 제네어는 직감적으로 마크가 메르디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메르디스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합니다. 가뜩이나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던 제네어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남편과 메르디스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녀는 남편 마크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사설 회사를 고용해 그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SNS 대화, 심지어 마크와 메르디스가 서로 주고받은 사진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제네어의 예상대로 마크와 메르디스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자신의 눈으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제네어는 크게 분노하며 마크를 다그칩니다. 마크는 결국 자신과 메르디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합니다. 제네어는 이렇게 하면 마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태연하게 메르디스를 사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그들의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네어는 마크에게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마크는 제네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부부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옷을 입던 마크는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재킷을 벗어 확인해보니 재킷 안쪽에 바느질 자국이 있었고 그것을 뜯어보니 불이 깜빡이고 있는 녹음기를 발견합니다. 아내 제네어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마크는 제네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네어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네어는 마크가 일하는 델라웨어 대학에 편지를 보내 마크와 메르디스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이 일로 마크와 메르디스는 직장을 잃게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크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헤어지자는 마크의 말에 제네어는 좌절합니다. 남편만을 믿고 온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가정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여자로 인해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다니 제네어는 남편 마크를 유혹한 메르디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메르디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마크와 가까워졌을까요? 메르디스, 마크가 델라웨어 대학 면접을 볼 당시 델라웨어 대학의 마케팅 임원이자 그의 면접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크보다 15살이 어렸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메르디스는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경력이 있었고 40세 미만 델라웨어주 올해를 빛낸 여성에 선정될 만큼 사회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마크는 메르디스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려 세상 물정도 모르는 풋내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르디스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며 뛰어난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마크와 메르디스가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메르디스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일종의 쇼와 같다며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크 역시 아내의 실직으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메르디스는 마크가 좋은 사람이라며 그를 위로하고 메르디스의 따뜻한 위로에 그는 아내 제네어에게서 받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사적인 만남을 자주 갖게 되며 은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메르디스는 마크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남편에게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크가 이혼을 얘기하자 제네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붙잡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협박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이혼하려면 델라웨어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개월 후에나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제네어는 점점 피폐해져 갔지만 마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메르디스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제네어는 이혼 코치 쉴라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이혼 코치 쉴라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네어는 버림받는다는 것,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에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혼자 남겨진다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제네어는 마크에게 이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자며 몇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저녁 먹기. 두 번째, 함께 하이킹하기. 세 번째, 되도록 함께 시간 보내기. 마크는 제네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이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제네어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제네어가 마크에게 제시한 목록을 보면 마크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제네어의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마크와 함께 있는 동안 제네어는 간혹 울기도 하고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고 마크의 입으로 직접 메르디스와의 관계를 들은 제네어는 비밀 계좌를 만들고 컴퓨터 해킹 소프트웨어, DNA 검사 키트, 녹음기, 그리고 GPS 추적기 2개를 삽니다. 그녀는 GPS 추적기를 마크와 메르디스의 차에 각각 부착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마크의 모든 재킷에 녹음기를 숨겨둡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녹음기의 파일을 다운받아 마크와 메르디스가 나눈 대화를 들으며 그 내용을 공책에 옮겨 적었는데 그 분량이 무려 12권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사건 발생 5주 전 제네어는 총기를 하나 삽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사격 연습장에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제네어는 차를 빌리고 모자, 가발, 선글라스,
트렌치 코트 등을 구입해 변장한 뒤 메르디스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녀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메르디스는 델라웨어 대학에서 해고당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마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만 해도 메르디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네어의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18년 4월 23일 저녁, 마크는 식당에서 제네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혼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오자 마크와 제네어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구체적인 이혼 방법을 의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제네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크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잠시 뒤 제네어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좀 늦을 것 같아. 그리고 이어서 나 못 갈 것 같아. 집에 가 있어.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 휴지통 안에 버려진 사용한 흔적이 있는 피임 기구였습니다. 얼마 후 제네어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네가 영원히 불행했으면 좋겠어. 안녕 마크. 제네어가 마크와 저녁 식사를 약속한 것은 마크와 메르디스를 떼어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제네어는 메르디스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몰래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메르디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메르디스가 집에 들어서자 제네어는 그녀를 향해 바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제네어는 마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도 메르디스의 뒤를 따라갑니다. 식당을 나온 마크는 황급히 메르디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메르디스와 제네어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르디스의 집에 도착한 마크는 그녀의 집 주방에서 이미 숨진 메르디스와 자신의 아내 제네어를 발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 밤 제네어가 그녀의 가족에게 보낸 15장의 이메일이 발견됩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글마다 하나하나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날짜들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몇 주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네어의 절절한 편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혼자 감내하고 버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마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메르디스를 사랑했으며 동시에 아내 제네어 역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용서했냐는 물음에는 용서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매스컴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되려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크는 자신과 제네어, 메르디스와의 이야기를 담은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배신한 이성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제네어가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마크라는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We were happy.